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가 체결한 국제 협약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협약 이름만 보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생물 다양성 협약 CBD 1992. 가장 먼저 살펴볼 협약은 CBD입니다. 이 협약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며 유전자원을 활용해 생긴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입니다. 이 협약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가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해 주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후 각국은 자국의 생물 다양성 전략과 행동 계획을 세워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CBD는 흔히 생물 다양성의 헌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 카르타헤나 의정서 2000. 두 번째로 소개할 것은 카르타헤나 의정서입니다. 이름은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에서 열린 협상에서 유래했지만 실제 채택은 2000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협약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 즉 GMO가 국경을 넘어 이동할 때 생태계와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은 사전 통보와 비제도, 그리고 예방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수출국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수입국은 충분히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험성이 의심되면 과학적으로 확실히 증명되지 않아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GMO 시대의 필수적인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나고야 의정서 2010. 세 번째는 나고야 의정서입니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이 협약은 ABS, 즉 Access and Benefit Sharing, 즉 접근과 이익 공유 제도를 명문화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나라의 식물이나 미생물을 이용해 신약이나 화장품을 개발했다면 그 나라와 지역사회에도 반드시 이익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동의를 얻고 계약 조건을 정해 합의하며 이익을 금전적 비금전적으로 공유하도록 한 것이죠.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과 전통 지식을 가진 나라와 공동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적 약속입니다. 4. 람사르 협약 1971. 네 번째는 람사르 협약입니다. 1971년 이란의 도시 람사르에서 체결된 협약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철새들의 서식지나 도래지 같은 습지를 지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최소 한 곳 이상의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해야 하고 그 습지를 단순히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도 따릅니다. 한국에서는 순천만과 우포늪이 대표적인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 사이테스 워싱턴 협약 1973. 다섯 번째 협약은 사이테스입니다. 1973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흔히 워싱턴 협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멸종위기종의 무분별한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종을 보호 수준에 따라 부속서 1, 2, 3으로 나누어 관리하는데 부속서 1에 오른 종은 국제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코끼리 상아, 호랑이 가죽, 희귀 난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협약은 국제시장에서의 무분별한 거래가 생물종을 멸종으로 몰아넣는 일을 막고 있습니다. 6. 세계유산협약 1972. 여섯 번째는 세계유산협약입니다. 1972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인류 공동의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문화재와 자연지역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고 국제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하도록 한 것이죠. 한국에서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대표적인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7. 본협약 CMS 1979. 일곱 번째는 본협약 즉 CMS입니다. 1979년 독일 본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본협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협약은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성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철새, 고래, 바다거북처럼 여러 나라의 영역을 오가는 종들은 한 나라만 노력해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협력해 보호하기로 한 것입니다. 부속서 1에 오른 종은 강력히 보호하고 부속서 2에 있는 종은 국가 간 협정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철새 협정, 고래 보호 협정 같은 것이 여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8. 파리 협정 2015. 마지막으로 살펴볼 협약은 파리 협정입니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21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목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하, 나아가 1.5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생물 다양성 손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협약은 곧 생물 다양성 보전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각국은 국가 결정 기여, 즉 NDC를 제출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 보전과 복원, REDD와 같은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국제협약들은 제각각 다른 대상을 다루지만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CBD가 큰 틀을 제공하고 카르타헤나와 나고야가 안전성과 공정성을 구체화합니다. 람사르, 사이테스, 세계유산협약, 본 협약은 특정 생태계나 종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파리 협정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압력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협약들의 이름 뒤에 붙은 도시들 리우, 카르타헤나, 나고야, 람사르, 워싱턴, 파리, 본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지구 생명을 지키기로 약속한 역사적 현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통해 각 협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